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공과 러시아가 세르비아라는 발칸 국가를 이용해 나토를 성공적으로 균열시키고 있습니다. 4월 9일 아주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공인민해방군의 윈20 대형 수송기 6대가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을 경유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바타이니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터키가 영공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홍치 22 미사일의 수출형 버전인 FK3 방공 미사일을 싣고 있는 군용수송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시니 중공이나 세르비아로서나 쾌재를 부를 만합니다. 세르비아는 발칸 반도에서는 가장 중공과 친한 국가입니다. 러시아와도 친합니다. 유엔 인권이사에서 러시아 퇴출에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서방 국가의 협박이 두려워 그랬다고 부치치 대통령이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중공은 윈20 수송기의 세르비아 착륙에 잔뜩 고무됐습니다. 나토가 아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보다 중공이 유럽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또 터키와 불가리아의 순조로운 협조로 나토나 미국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윈20 수송기가 착륙한 바타이니차 공군기지는 1999년 나토가 25일 동안 폭격을 가한 곳으로 당시 숨진 유고 공군 파일럿을 기려 밀렌코 파블로비치 공군기지라고도 부릅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코소보의 독립 여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하라는 나토의 요구를 유고슬라비아가 거절하자 전투기를 동원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나토는 무려 78일 동안이나 폭격을 가해 유고슬라비아에서 1,800명이 사망하고 6,000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12개의 철로, 50개의 교량, 20개의 병원, 40% 유류고, 30%의 방송국이 파괴됐습니다. 당시 베오그라드 주재 중공 대사관도 폭격을 당해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나토 공습 당시 미 공군의 F-117 스텔스기가 격추되기도 했는데 중공 측이 그 파편을 수거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활용했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르비아는 중공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었다면서 심정적으로도 매우 친합니다. 이때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여러 개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니그로 등입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와 친한 이유는 서방이 유고슬라비아를 분열시킨 것처럼 러시아 연방을 해체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동질감도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몬테니그로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내륙 국가가 됐습니다. 바다로 통하는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재에 아주 취약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다 하늘도 봉쇄되면 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중공이 윈20 수송기로 수세르비아에 인도한 미사일은 홍치 22 미사일의 수출형 FK3입니다. 사정거리 100km의 방공미사일로 S-300이나 S-400보다는 사거리가 짧지만 사정거리 80km의 패트리어트2보다는 우월합니다. 세르비아처럼 작은 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세르비아에 인도된 FK3 방공미사일은 세르비아의 무기거래회사 유고임포르트가 3년 전에 계약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인도할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연기되어 왔습니다. 또 미국과 나토가 금수 대상으로 지정한 무기여서 세르비아가 인도받기에는 쉽지 않았고 정치적 위험도 많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공에 대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맹우 세르비아에 인도된 방공미사일에 대해 가슴 철렁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무력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외교부장 디 마이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충돌에 나토가 끼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군사적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4월 10일 디 마이오는 외교수단으로 양측의 평화회담을 추동할 의무가 있고 이번 전쟁에서 가장 유효한 무기는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의의 안전담보국이 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폴란드의 전 외교부장 라도슬랍 시코르스키는 푸틴이 예전에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우크라이나 도시 르비프와 그 밖에 5개 주를 폴란드에 할양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나눠 먹자는 제안인데 폴란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우동 체인점 마루카메 제면은 3월 말까지 러시아의 프랜차이즈 점포 7군데를 닫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마루카메 제면은 2013년에 러시아에 진출해 영업해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항의 차원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마루카메 체인점은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루카메 체인을 인수한 러시아 기업이 마루카메 제면이라고 한자로 쓴 로고를 떼어내고 끼릴 알파벳으로 마루라는 간판을 새로 달고 똑같은 메뉴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중공의 짝퉁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마루카메에서 마루만 살리고 로고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석이 꽉 찼습니다. 일본의 마루카메 본사는 무단으로 상표를 받고 영업을 한다면서 항의 교섭을 한다지만 그게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마루카메 체인점 7군데가 모두 마루푸즈라는 러시아 기업의 관리하에 홈페이지까지 새로 마련하고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장을 철수한 마루카메 일본 본사는 그대로 점포를 러시아에 넘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상표를 도용했다고 해서 추가로 대러 제재를 할 거리도 안 됩니다. 한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 3월 19일째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근본적으로 서구가 책임이 있다는 논지입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가장 위험한 국제 분쟁이라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푸틴이 일으켰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가 왜 그랬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구의 대중적인 견해는 푸틴이 소련의 틀에 기반을 둔 대러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미친, 비정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침략자라고 비난하는 바람에 그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책임이 서방, 특히 미국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끊임없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킬 것 같은 신호를 보내면서 마이단 혁명으로 친러 우크라이나 정권을 전복시킨 게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크림 병합도 오랫동안 계획된 게 아니라 서방의 자극에 분노한 푸틴이 홧김에 저지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 많은 저명한 외교 전문가들이 1990년대 말부터 나토의 확장을 경고했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가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카레스트 정상회담 당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지나치다는 것을 인정했고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사르코지도 러시아를 격분시킬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러시아 제국의 꿈이 좌절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미래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군사력과 우크라이나군의 효과적인 저항, 서방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반응을 오판했다고 하더라도 강대국이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푸틴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거나 그의 제거를 희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승리를 막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분할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망가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범위를 넘어서 핵전쟁 같은 위기구조의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